자, 그냥 행렬이라는 게, 지금 니네가 배우는 행렬은 진짜 오늘 뭐, 니네가 딱 배우는 행렬이 거의 별거 없어, 얘들아. 그냥, 그 되게 쉬운 단어냐? 그러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으니까 봐봐,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운 이는 그냥 좀 낯설어서 어려워. 알겠지? 낯설어서.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숫자들이 있잖아. 행과 열에 맞춰서 그냥 배열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괄호 하나 해놓고 이렇게 이런 소괄호 하나 해놓고 여기 숫자를 그냥 이렇게 2, 3, 1, 5, 뭐 2,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는 이런 걸 우리는 그냥 행렬이라고 해, 그냥. 그냥 이런 걸 행렬이라고 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요쪽에, 잘 봐. 우리가 요게 행이고, 얘들아. 요게 행이거든, 얘가 행. 니네 열 맞춰 이러면 학교 선생님들 열 맞춰 막 이렇게 앞뒤로 맞추는 거 알지, 그지? 열 맞추라고 하면 요게 열,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행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로라고 생각해, 가로. 니네 가로 세로라고 많이 쓰지 세로 가로라는 말 잘 안 쓰잖아. 가로 세로라는 말 많이 쓰지. 그러니까 가로고 얘가 세로야, 그냥 세로. 그러니까 이런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행이 3개 있잖아, 그지? 행이 3개, 행이 3개. 그다음 열이 2개 있잖아, 열이 2개, 그지? 행렬이란 말 자체가 얘는 3행 2열 행렬이다 해서 그냥 3 곱하기 2라고 써. 그냥. 이런 행렬이라고 불러, 얘를.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는 바로 행렬이라고 해, 그냥. 어떤 숫자를 그냥 니네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만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행렬이 아니겠지, 그지? 뭔가 비어있으면 안 돼. 모두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얘는 행렬인 거야, 그냥. 어떤 직사각형, 그러니까 어떤 가로 안에다가 행과 열을 맞춰서 그냥 숫자를 쭉 나열하란 말이야, 그지? 얘를 우리는 행렬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무슨 행렬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2행 2열을 가진 행렬이라고 해서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부르면 돼. 왼쪽 2 곱하기 3 아니에요? 하나, 둘, 셋. 3행. 하나, 둘, 3 곱하기 2행렬. 행이 가로. 가로 몇 개 있냐고. 하나, 둘, 셋. 12개. 그지? 3 곱하기 2행렬, 얘를 2 곱하기 2행렬. 이렇게 가로랑 세로랑 이렇게 똑같잖아. 그지?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도 불러. 자, 그냥 명칭들 배우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애를 우리는 그냥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는 니네는 뭐 집합도 배웠으니까, 얘들아. 집합 안에 있는 각각의 하나를 뭐라고 부르니,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지, 그지? 얘들아, 행렬 안에 들어있는 이 각각에 있는 숫자, 이거 하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제부터 우리는 얘를 성분이라고 부를 거야, 성분. 성분. 그러면, 얘들아, 요 2라는 숫자는 지금 1행 1열에 있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행렬을 만약에 A라는 행렬이라고 한다라면, 그지? 이 행렬의 이름을 A라고 내가 져준다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A라는 행렬의 1행 1열 소문자로 씁니다. 성문 쓸 때는 알겠지? A라는 행렬의 성분 1행 1열에 있는 숫자는 2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3, 2가 뭐냐라고 하면 A라는 행렬의 3행 2열에 있는 성분이 뭐냐는 거야. 3행 2열에 있는 성분 얘잖아. 그치?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는 걸 우리 행렬이라고 해. 성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야 A에 2행 1열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성분이 뭐냐고. 2행 1열의 성분이 뭐냐고. 2행 1열에 있는 거니까 뭐겠어, 얘들아? 1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되게 쉽지? 그냥 이런 거를 우리 각각의 성분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도 내가 니네한테 야 A에 1행 2열이 뭐냐? 2행열을 만약 B행열이라고 하잖아? 그럼 보통 이제 성분은 소문자로 써준다고. B에 뭐야? 2행 1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 각각을 우리는 각각 하나하나를 성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자, 여기까지 우리는 그냥 정이야. 왜 이렇게 부르느냐 이딴 거 없습니다. 그치? 2행 1열은 뭐야? 0이지, 그치? B에 1행 2열이 5지, 그치? 잘못 말했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치? 그래서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를 이렇게도 많이 써.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3은 IJ라고 많이 표현해. 그냥 IJ. 몇 행 몇 열이냐 이렇게. I행 몇 열이냐 이렇게. IJ. 그러니까 3은 뭐라고 써야 되나? A에 2행 2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냥 요 앞에 있는 애가 행, 요 뒤에 있는 애가 열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따라왔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지 않아, 그지? 자, 그럼 만약에 얘가 A 행렬이랑 B 행렬이 같다라고 하잖아, 그지?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라고 하잖아.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일단 A 행렬이랑 B 행렬이 같다라는 거는 그냥 모든 성분이 같아야 돼. 모든 성분이 같은 행렬을 우리는 그냥 근데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것 같지, 그지? 얘들아, A 행렬이랑 B 행렬이 같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A 행렬을 만약에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겠지. 만약에 A의 1행 1열, A의 1행 2열, A의 1행 3열, A의 2행 1열, A의 2행 2열, A의 2행 3열, A의 3행 1열, A의 3행 2열, A의 3행 3열이라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얘를 읽는 방법 뭐라고? 3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해도 되고 3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거 알겠지? 그럼 B행렬이 만약에 니네한테 5, 마이너스 1, 3, 2, 4, 1, 마이너스 1, 0, 5다라고 하면 이 행렬이랑 이 행렬이랑 같으려면 당연히 A 2행 3열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얘들아?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너무 당연한 내용 가르치고 있는 거라서 그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행렬에 대해서 사칙연산이 나오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 행렬의 사칙연산에서는 쉽게 말해서 사칙연산이 아니라 3개밖에 안 배워. 뭐밖에 안 배우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안 배웁니다. 근데 이것도 니네가 벌써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느낌상으로 잘 봐. 내가 니네한테 1행 1, 3이라는 행렬과 그지? 2, 1이라는 행렬을 더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얘들아, 행렬의 덧셈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얘들아,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줘야 되거든. 얘는 뭐야 얘들아? 1행 1열이지. 얘는 뭐야? 1행 2열이지. 얘는 뭐야? 1행 1열이지. 얘는 뭐야 얘들아? 2행 1열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더하기가 안 돼. 얘를 우리는 무슨 행렬이라고 해? 1 곱하기 2행렬이라고 부르지. 얘는 무슨 행렬이라고 불러 얘들아? 2 곱하기 1행렬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얘랑 더하기 불가능해. 그냥 니네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잖아, 그지? 불가능합니다, 그지? 행렬이 일단 덧셈이 가능하려면 얘들아 1, 3, 마이너스 1, 2에다가 니네한테 2, 1, 0, 5를 더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행렬의 덧셈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같을 때만. 모양이 같을 때만.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고 그지?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잖아, 그지? 이때는 우리는 행렬의 덧셈이 가능해. 그래서 이걸 더하라 그러면 어떻게 더할 것 같아? 내가 솔직히 안 가르쳐도 풀 수 있잖아. 어떨 것 같아 얘들아? 3, 4, 마이너스 1. 맞아? 이렇게 푸는 거. 개 쉽지? 그럼 내가 빼기도 안 가르쳐도 풀걸? 얘들아 내가 2행렬이랑 2행렬이랑 빼기 해봐라 그러면 가능한 거지. 왜? 얘도 2 곱하기 2행렬, 얘도 2 곱하기 2행렬. 얘들아 내가 이거에서 이거 빼봐 그러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 다른 행렬이니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무다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안 가르쳐도 다 풀걸? 얼마일 것 같아 얘들아?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끝. 와, 이렇게 하면 이게 행렬의 덧셈과 뺄셈까지 니네는 지금 벌써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건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행렬이라는 건 얘들아 어떤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숫자들을 막 배열한 다음에 그냥 괄호에서 묶어놓은 걸 우리는 그냥 행렬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각각의 행렬 안에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 각각의 성분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얘를 얘를 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지? 행열이라는 건 가로 세로를 의미하는 거 알겠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 행렬은 뭐? 3 곱하기 2행렬이 돼버리는 거야. 3 곱하기 2행렬. 그리고 이런 애를 우리는 정사각행렬. 다시 말해서 정사각형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냥 정사각행렬이라고 말하는 거고. 얘를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이런 애는 당연히 3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의 성분을 나타내는 건 보통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까지 니네가 알아주면 되는 거. 자 지금까지 뭐 내가 그래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거 얘들아 당연히 야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거 완전히 둘이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모양이 같아야 될 테고 그지? 그리고 각각의 성분들이 다 같으면 우리는 같은 행렬이라고 할 거라고. 됐지? 뭐 너무 당연한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행렬의 덧셈과 뺄셈. 내가 가르칠 게 없잖아. 행렬의 덧셈과 뺄셈. 니네한테 얘가 이 행렬에 이 행렬 더해라 그러면 내가 안 가르쳤는데 니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지? 가르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해라 그러면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면 돼. 빼라 그러면 각각의 성분끼리 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한테 만약에 이 행렬에서 이 행렬을 빼라 이런 거 우리가 못 푼다니까? 왜 못 푸냐? 얘는 3 곱하기 2행렬. 얘는 뭐야? 2 곱하기 2행렬. 그래서 못 풀어. 이해했습니까?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영행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행렬은 뭐냐면 얘들아 보통 이렇게 많이 써. 영행렬 이렇게. 영행렬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냥 영하고 그냥. 야, 영행렬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을 그냥 영행렬이라고. 아, 뭐 너무 쉽다 이지. 얘도 영행렬? 얘도 영행렬. 얘도 영행렬. 얘도 영행렬. 얘도 영행렬. 영행렬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모든 성분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게 0이면 그냥 영행렬이라고 해. 영행렬은 뭐더라? 당연히 다른 거지. 싸둥이 맞을래? 자 봐봐. 야, 얘랑 얘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다른 거지, 그지? 왜냐면 벌써 모양 자체가 틀리잖아. 얘는 무슨 행렬이야 얘들아? 3 곱하기 2 행렬. 얘는 무슨 행렬이야 얘들아? 1 곱하기 2 행렬이잖아, 그지? 모양 자체가 틀리니까 당연히 영행렬끼리 틀리겠지. 그러니까 영행렬끼리 다 같다라는 건 아니지. 영행렬이란 그냥 말 그대로 성분이 모두 다 0인 걸 그냥 영행렬이라고. 그럼 영행렬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서 A 행렬과 영행렬을 더하래. 근데 얘네들이 모양이 똑같대. 그럼 당연히 뭐 나올까 얘들아? A 행렬이 나오겠지. 정신 나가네. 자 보자. 당연히 A 행렬이 나오겠지. A에다 0000 더하면 당연히 A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A 행렬에다가 그지? 영행렬을 빼면 뭐 나오겠어 당연히? 아니, 당연히 A 행렬 나오겠지. 그냥 영행렬의 의미는 이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나와 있네, 그지? 이런 애들은 모두 다 영행렬이다. 끝. 행렬의 모양 맞추는 방법. 행렬의 모양을 막 맞추고 싶어? 문제가 막 어려워지고 싶니? 없어. 없어. 뭐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 그래? 없어. 상상하지 말겠어? 없습니다, 그지? 자, 그럼 행렬에 잘 봐. 일단 행렬에서. 얘들아, 니네 이거도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얘들아, A 더하기 B 행렬과 B 더하기 행렬은 같겠니? 안 같겠니? 당연히 같겠지, 그지? 성분끼리 그냥 더하면 끝나는 건데. 이해했습니까, 그지? 그럼 얘들아, A 더하기 B 행렬에다가 C 행렬을 더하는 거랑 A 행렬에다 B 더하기 C 행렬을 더하는 거랑 같겠어, 안 같겠어? 아니, 당연히 같겠지. 성분끼리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해했습니까? 끝. 와, 여기까지 일단 벌써 행렬의 반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자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일단 또 실수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이것까지도 쉬워. 자, 이제 솔직히 행렬은 10-5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지? 지금 여기 전까지 10-4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얘들아, 실수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내가 니네한테 얘들아 봐봐. 1, 2, 2, 1이라는 행렬이랑 1, 2, 2, 1이라는 행렬을 더하라고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럼 니네 뭐 나오냐 얘는? 2, 4, 4, 2 나온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렬을 A 행렬이라고 하고 A 행렬끼리 더하잖아, 그지? 그럼 A 행렬 더하기 A 행렬 했더니 A 행렬 더하기 A 행렬은 뭘 것 같아, 얘들아? 2A 행렬일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2A 행렬일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건. 이해했습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들아, 이 성분에서 모두 다 똑같잖아. 이렇게 뭔가 배수가 있잖아. 그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고. 2에 1, 2, 2, 1이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야, 당연히 더하기가 되니까 실수배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니야? 왜냐면 행렬이 더하기가 되니까 당연히 실수배가 가능할 수밖에 없겠지. 행렬의 합이 가능하면 당연히 실수배는 가능할 수밖에 없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니한테 뭐 3A 행렬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A라는 행렬이라고 쳤을 때 3A 행렬 구하라면 뭐가 되겠어요? 3, 6, 6, 3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답이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써주면 끝나는 내용 아닙니까?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진짜 본격적인 행렬로 들어가 볼게.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행렬이 다 얘야. 자, 다 얘야. 다 얘. 이거 갖고 다 문제 내는 거야. 자, 일단.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자, 지금부터 조금씩 니네가 헷갈려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A 행렬, 우리가 사칙연산을 배운다고 했는데 일단 A 더하기 B 행렬 어떻게 푸는지 알았고 A 빼기 B 행렬도 어떻게 푸는지 다 알았어. 근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A 곱하기 B 행렬, A 곱하기 B 행렬.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얘들아, A 더하기 B 행렬은 모양이 같아야 됐고 A 빼기 B 행렬도 서로 모양이 같아야 됐지. 근데 A 곱하기 B 행렬은 얘들아 서로 모양이 같지 않아도 계산이 돼 일단. 내가 미리 먼저 말하면. 자, 내가 니네한테 뭐를 한번 구해보라고 할 거냐면 일단
A라는 행렬이 뭐 그냥 쉬운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2, 1, 마이너스 3, 2에다가 1, 마이너스 1, 0, 2라는 행렬 한번 곱해보래. 얘들아 이렇게 모양이 같잖아? 그럼 무조건 가능해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이 곱이 어떻게 되나 봐. 되게 신기하게 됩니다. 얘들아. 이 행렬을 계산하러 가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들아. 행열이잖아. 그지? 이쪽의 행과 이쪽의 열을 곱하면 돼. 이해했지? 이쪽의 1행과 이쪽의 1열을 곱하면 돼. 행열이라는 건 얘들아. 행 곱하기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쪽의 행과 이쪽의 열을 곱해. 어떻게 곱할 거냐? 잘 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얘들아? 2지.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곱하 2 빼기 1인 거야. 그래서 뭐가 되겠어 얘들아? 2 빼기 1. 1. 그래서 여기에 1 이렇게 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잘 봐. 얘들아, 니네 얘 성분이 뭐가 되냐면 얘는 A의 1행 1열이잖아. 쉽게 말하면 얘 행렬 1행 1열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1행 1열이라는 건 이쪽 앞에 있는 행에 이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곱하라 이런 말이야, 얘가. 그래서 더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 들어올 게 뭐냐면, 니네 여기 자리 들어올 애가 뭐냐면 A의 1행 2열 자리인 거 맞아? 그럼 여기 들어올 자리가 뭐냐면 앞에 거의 행과 뒤에 거의 열을 곱하래. 그럼 어떻게 곱해지냐? 얘랑 얘랑 0, 얘랑 곱하면 얼마? 2. 그 답은 2인 거야. 이게 행렬의 곱이야. 왜요라고 나한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곱하자고 약속했는데 나한테 왜요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 그지? 야, 행렬의 곱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 니네가 수학자가 돼서 바꾸십시오, 알겠지? 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일단 두 번부터 곱하자. 자, 나중에 세 번 곱하고. 자, 지금 두 번도 못하는데 무슨 세 번을 지랄이야. 자, 보자. 야, 이제 얘 곱해주게. 얘는 A의 뭐가 되겠어요? 2행 1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 행의 행과 이쪽 행의 열을 곱하죠. 뭐야? 오, 맞아? 덧셈 뺄셈인데 무단 바보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뭐야 얘들아? A의 2행 2열 자리겠지? 그럼 뭐가 되냐면 얘들아? 뭐야? 마이너스 4? 4겠지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이게 행렬의 곱이야. 이해했지? 자, 잘 들어봐야 돼. 자, 지금부터.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봐. 대각선끼리 곱했냐고? 이거 1 어떻게 나온 거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거잖아. 얘 어떻게 한 거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한 거잖아. 얘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한 거. 얘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더해서. 1행과 1열을 곱하라. 1행과 2열을 곱해라. 2행과 1열을 곱해라. 2행과 2열을 곱해라. 앞에 있는 행렬의 2행과 뒤에 있는 1열을 곱해주세요. 이런 말이야. 앞에 있는 2행과 뒤에 있는 1열을 곱해달라 이 말이라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지? 지금 무슨 말이지? 얘들아, 이게 니네 막 선배들 있잖아. 혹시 뭐 누나 있고 막 오빠 있고 막 형 있고 이잖아. 물어보면 못 풉니다. 자, 니네 처음 배우는 거야. 자, 한 10년 전에 배웠다가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는 거. 자, 봐봐. 자, 그럼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잘 들어. 이 행렬의 곱하기는 당연히 똑같은 것끼리는 그래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 한 번만 더 곱해보자. 곱하는 거 일단 연습이나 좀 하고 뭐. 걸어볼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야? 나 몰라. 얘네가 부르는 대로 쓸게. 빨리 계산해, 니네. 여기 뭘까? 그렇게 어렵나? 마이너스. 나 몰라. 틀렸으면 틀렸다 말해줘. 나 계산 안 할 거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 아니 마이너스 3. 아이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했다니까? 얘가 1행 3열 아니야? 1행 3열? 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1행과 이쪽에 있는 3열을 곱하라니까? 일행만 선택이 있어. 아니 저 두 개를 어떻게 못해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라고 임마 이렇게. 1, 2, 3 3행 1을 턴에 많이 했어요. 응? 지금 1이랑 마이너스 얘가 몇 행 몇 열인데? 1행 3열. 근데 왜 3행 1열을 곱하는 거야? 다 틀렸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아니. 얘랑 얘랑 곱하면 1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네 이 새끼야. 자 낯설어서 어렵다니까. 이거 지금 곱하기랑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해야 되고 내가 풀으라 초등학교 1학년 곱하기를 못하나? 자 어쨌든 중학교 1학년한테 풀으면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두 번째 여긴 맞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5야? 주황색끼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새끼 붕어야? 자 봐봐. 아 얘랑 얘 네. 얘랑 얘랑 얘 한 단 다 더하라고 이 새끼야. 아니 1번,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1번 2번 3번 3번. 야 누가 뭐 경시대회 문제 푸는 줄 알겠어 지금.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바보야? 마이너스. 아 얘 이거 이해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지금. 뭔가 막 이해하려고 하고 막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제발 하지 마. 그냥 2 곱하기 3 하라는 거야. 알겠지?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얘 하래. 1행이랑 2열 곱하래 그냥. 1행과 2열을 곱하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잖아.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5겠네. 맞아? 1 뭐하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맞네.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 민규야 얘 얼마겠니? 자 빨리 나머지도 빨리 계산해. 얘 얼마겠니? 얘 얼마겠어? 영. 0. 한진아 얘 얼마야? 마이너스 5요. 아진아 얘 얼마야? 마이너스 2. 세효야 얘 얼마야? 6. 마이너스. 얘 빨리 다시 불러. 마이너스. 얘 얼마야 한진아? 뭘 손가락 들고 지랄이야. 마이너스 2요. 자강아 얘 얼마야? 마삼. 마삼이 잘못했어. 마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처음에 낯설어서 그냥 계산이 느린 건데 빨리빨리 이제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제 다 됐지? 3 곱하기 3 곱하기 했으니까. 자 이제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잘 봐. 더 헷갈리게 이제 가보자고. 자,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니? 2 곱하기 3행. 2 곱하기 3행렬과 내가 지금 뭐에 곱을 시킨 거야? 2 곱하기 3행. 그럼 얘는 계산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오, 왜? 그냥 행과 열만 따지면 되니까. 오, 그걸 생각했다고? 이 새끼 천재인데? 자, 와. 야, 얘랑 계산 돼. 어떨 때 계산되는지 내가 미리 말해줄게. 얘랑 같으면 무조건 계산돼. 얘랑 같으면 무조건 계산돼. 왜 그러냐면 당연한 얘기겠지. 당연한 얘기겠지.
왜냐면 내가 너한테 시켜보면 나 이제 알아. 자, 그러면 일단 몇 곱하기 몇 행렬 나올 것 같아? 3 곱하기 3행렬. 잠깐만요. 2 곱하기 3행렬. 오, 맞아. 생각한 거야, 지금? 네. 예습 배운 거 아니지? 생각해 온 거지? 자, 결론부터 볼게. 이거 곱하기 이거 행렬로 나와. 왜 그러냐? 잘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애는 누구 자리야? 1행 1열 자리겠지. 1행과 1열을 곱하라는 소리 아니겠어?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여기 누구 자리인데? 여기 누구 자리야? 1행 2열 자리지. 1행 2열 곱하기 가능하잖아. 네. 여기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없어요. 여기 누구 자리인데? 3행이 없어요. 얘들아 여기 누구 자리야? 3행렬. 여기 누구 자리야? 1행 3열. 1행 3열 자리잖아. 네. 1행 3열 있어 없어? 있어요. 족도 있지? 1행 3열 존나 있잖아.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고 말하는 거지? 여기 누구 자리야? 1행 2행 1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왜? 밑에 3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행렬이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국 몇 곱하기 몇 행렬 나와? 2행 3열의 곱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2 곱하기 3행렬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제 앞뒤가 바뀌면 뭐 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나 중요한 질문인데, 선생님 그러면요, 잘 봐. 일단 여기서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 그럼 이것도 내가 좀 이따 가르치려고 했는데, 얘랑 자리를 바꿔볼게. 그럼 내가 니한테 이렇게 볼게. 야, 3 곱하기 3행렬이랑 2 곱하기 3행렬은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랑 같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자체가 안 돼. 왜냐면 짝을 맞춰서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짝을 맞춰서. 무슨 말이 한번 써보자. 이게 3 곱하기 3행렬이지. 여기다 내 옆에다가 2 곱하기 3행렬 한번 써볼게. 2 곱하기 3행렬. 뭐 1, 2, 3, 4, 5, 6. 2 곱하기 3행렬 맞습니까? 자, 내가 얘랑 곱하래. 그럼 여기 누구 자리 얘들아? 1행 1열 자리지. 그럼 이쪽 1행과 이쪽 1열을 곱해야 되잖아. 곱하기 돼야 안 돼? 짝이 맞아야 곱하지.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가 얘랑 짝이 맞아야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행렬의 곱은 얘랑 맞나 안 맞나가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내가 하나 설명할 게 생기겠지. 쌤, 그럼 행렬은 당연히 A 곱하기 B 행렬이랑 B 곱하기 A 행렬은 당연히 다른 행렬이겠네요. A, B는 가능했는데 B, A는 불가능하잖아. 이게 행렬의 핵심이야, 얘들아. 이게 행렬의 핵심.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다야. 행렬의 곱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는 게 제일 중요해. 불가능하다니까? 왜 그런지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곱하기 마지막 연습 한번 하고 끝내자. 자, 민규야, 얘. 저거는 12 마이너스 12. 맞아, 얘들아? 네. 맞대. 난 확인 안 할게. 자강 얘는? 나머지 빨리 계산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줘. 맞아, 얘들아? 네. 아진아 얘는? 마이너스 5. 맞아? 아니요. 아진아 얘는? 마이너스 7. 맞아? 네. 맞아? 네. 알고 있는 거지? 세유야 얘는? 마이너스. 맞아? 네. 맞아? 진짜 다 맞고 있는 거야? 진짜 맞아요. 너 틀렸다고? 근데 왜 나머지가 다 맞다고 했잖아. 너 어떤 거 했는데? 저거 두 번에 1행 2행 2행. 너 이거 했지? 네. 뭔데?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맞아?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너 때문에 이 새끼 애들도 다 헷갈렸을 거 아니야. 한진아 얘는? 자냐? 16이요. 맞아? 네. 민규 애는? 10이요. 맞아?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제 행렬의 곱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 이게 행렬의 곱이야. 행렬의 곱은 이렇게 곱하자고 약속했어. 자, 행렬의 곱에서 일단 두 가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했어. 일단 첫 번째, 행렬의 곱은 꼭 모양이 같을 필요는 없어. 맞지? 왜 같을 필요가 없는지 알았잖아. 그지? 모양이 달라도 돼. 덧셈과 뺄셈은 모양이 같을 때만 계산이 되지만 곱셈은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겠지만 얘를 m 곱하기 n 행렬과 만약에 니네한테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반드시 얘는 n 곱하기 l 행렬 형태로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는 행렬의 곱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야 짝이 맞아서 곱하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얘의 결과는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들아? m 곱하기 l 행렬의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야.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그래서 일단 행렬은 얘랑 얘랑 같을 때 곱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니네가 봐도 알겠지만 얘들아 이 행렬 이 행렬 반대로 하면 곱하기가 안 되잖아.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런 경우는요? 라는 의문점이 들겠지. 자, 요 행렬 곱해봤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선생님 얘는 모양이 같으니까 이럴 때는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결과가 같을까요? 같을까 다를까? 야 솔직히 당연히 다르지 않겠냐? 왜냐면 이쪽에 행과 이쪽에 열을 곱했던 거랑 이제 이쪽에 행과 이쪽에 열을 곱하는데 그게 무슨 연관이 있겠냐 현실적으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2 뭐야? 1 뭐야? 뭐야?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거봐. 같아 달래?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일단 행렬은 교환법칙이 불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행렬이 곱하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행렬이 언제 곱하기가 가능한지 알겠고 행렬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결과도 알겠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행렬은 뭐라고 얘들아? 교환법칙이 불가능해. 교환법칙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데 교환법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사용할 수 없냐면 행렬은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니한테 만약에 a 플러스 b 행렬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쌤 얘는 당연히 a제곱 플러스 2ab 행렬 플러스 b제곱 아닙니까?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곱하라는 건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를 곱하라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무슨 행렬? a제곱 행렬.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ab 행렬.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ba 행렬. 얘랑 얘랑 곱하니까 무슨 행렬? b제곱 행렬이라고. 그래서 교환법칙이 얘랑 얘랑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일단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곱셈 공식을 쓸 수 없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a 플러스 만약 b 행렬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a의 3승. 자, 근데 이거 하나는 또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자, 니네 a 곱하기 a 행렬은 그냥 a 3승 행렬이겠지. 이해했습니까? 요거는 가능하다 알겠지? 요건 가능해. 쌤, 얘랑 얘랑 먼저 곱한 거랑 얘랑 얘랑 먼저 곱한 거랑 다르지 않을까요? 똑같아. 이해했습니까? 쌤, 이거 하면 2 곱하기 2 행렬이고 이거 하면 2 곱하기 2 행렬인데 얘랑 얘랑 곱한 게 다르지 않을까요? 똑같아. 왜냐면 얘들아 행열을 곱하고 행열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알겠지? 결과는. A끼리는 이걸 먼저 계산하든 이거 똑같아. A는 교환법칙 뭐 이런 게 다 성립한다. 알겠지? 같은 행렬이라서. 이해했지? 내가 하는 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런 거야. 얘가 교환법칙이 불가능하다고 한 거잖아. 내가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A 곱하기 A 행렬은 교환해봤자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얘들아? A제곱 행렬이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래서 A 3승 행렬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A 3승이잖아.
그 다음 니네 원래 공식은 뭐겠어 얘들아? 3a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쓸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못 쓴다니까. 뭐라고 써야 돼? aab 더하기 aba 더하기 baa 더하기 abb 더하기 BAB 더하기 BBA 더하기 B3승 이렇게 계산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그치? 설마 이거 계산하라고 문제 나오면 진짜 그 문제 또라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나오겠지. 3승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렬들이 다 다른 행렬이기 때문에 그래. 다 다른 행렬이야. 얘랑 다 달라. 니네가 뭘 해야 할 줄 알아? A, B, A 행렬이랑 A, B 행렬의 결과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없어, 니네. 이해했습니까? 자, 왜 쓸 수 없다고? 교환법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린 역으로 생각해보자. 선생님, 그럼 갑자기 어떤 행렬 A, B가 있는데 이거를 만족한대요 라고 나오잖아? 그럼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행렬이네 라고 니네가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왜 불가능했다고? 교환법칙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행렬 A, B가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는 순간 니네는 뭘 알 수 있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야. 제일 중요한 내용.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들아 또 보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인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A랑 B가 같은 그렇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당연히 A랑 B랑 같아지겠지. 여기잖아. 반대말이잖아. 그지? A, B는 A제곱이라서 그렇지. 그건 그렇게 써도 상관없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잘 봐.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 일단 첫 번째로 얘들아 A 행렬과 0행렬을 곱해볼까? 얘들아 A 행렬이 예를 들어서 2, 1, 1, 3이라는 행렬이고 모양이 똑같은 0행렬 0, 0, 0, 0이라고 해볼게. 결과가 뭡니까 얘들아? 당연히 0행렬이니까 너무 당연하지? 0, 0, 0, 0. 이해했어?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네. 근데 당연, 근데 이것도 지금 위에 받아들였을 때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지? 그럼 이제 난 이렇게 물어볼까? 자, A 곱하기 B 행렬을 했거든? 0행렬이 나왔대. 선생님, 둘 중에 하나는 그럼 0행렬이겠네요? 그지? 우리 이런 거잖아, 어렸을 때. 일단 A, B가 0이래. 그럼 니네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 쌤, A가 0이거나요? 또는 B가 0이에요. 우리 이거 가지고 다 인수분해해서 맨날 2차 방식 풀었던 거 아니야, 지금 실제로? 그럼 이제, 쌤, A 곱하기 0행렬이 확실하니까, 쌤, 당연히 A 곱하기 B 행렬이 0행렬이라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이네요. 이렇게 니네한테 말할 수 있잖아, 지금.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 잘 봐. A 행렬이 만약에 1, 0, 0, 0 해볼까? 1, 0, 0, 0 곱하기 얘는 0, 1, 5 자, 얘네 둘이 한번 곱해볼래 얘들아? 뭐 나오냐? 0 뭐야? 미안 0 0 0 자, 이 행렬을 A 행렬이라고 내가 이 행렬을 B 행렬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둘이 곱했으니까 뭐 나왔어 얘들아? 0행렬 나왔지. 이런 경우가 가능해.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A 곱하기 B 행렬이 0행렬이라고 해서 A 또는 B가 0행렬이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알겠어?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만약에 야, X 행렬 빼기 A 행렬이랑 X 빼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의 제곱이 0행렬이래. 그럼 니네 옛날에는 이런 건 딱 보자마자 선생님 그럼 X랑요 A 행렬이 같겠네요 라고 니네가 쓸 수 있었지. 근데 이제 쓸 수 있어 없어? 못 쓴다고. 왜? 0행렬 곱하기 0행렬이 아니어도 0행렬이 나올 수 있다니까.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이때 우리는 뭐 여기 교육과정이 나오진 않지만 그냥 굳이 말한다면 이때 우리는 이 B는
A의 영인자 행렬이라고 말은 써. 근데 뭐 교육과정에 쓰진 않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영인자 행렬, 나는 쓸 거야. 어쨌든 영인자 행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외울게. 알겠지? 영인자 행렬. 그러니까 A 행렬과 B 행렬이 영행렬이면 얘들아 A 행렬 또는 B 행렬이 영행렬이냐 물어보면 아니에요. 왜? 영인자 행렬 때문에요. 이렇게 말할게요. 영인자 행렬. 영인자 행렬. 나중에 뭐 대학 가서 배우십시오. 자, 그냥 이런 명칭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놔. 알겠지? 그냥 영인자 행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했지? 왜 그런지 내가 지금 니한테 발레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냥 발레 왔으니까 이제 또 외워야 돼. 지금 자, 영인자.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왜 어렵냐? 그냥 지금 낯서니까. 그냥 낯서니까 어려워. 지금 뭐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뭐 낯설잖아, 그지? 요게 일단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인데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니네 A 곱하기 우리 실수로 가볼까? 뭘 했을 때 A를 만들어주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1이지. 이런 역할을 하는 새끼가 있어. 자, 봐봐. 우리 지금 A에다가 뭘 곱했을 때 A가 0이 아니라 가정했을 때 얘가 0이 나오게 하는 이 네모가 뭐야? 0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는 이때 얘는 그러면 여기서는 영행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행렬이 아니야? 아니지. 영행 아니잖아. 그렇지. 영인자 행렬이겠지. 영행렬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수학에서 하나라도 거짓이면 아니잖아. 그지? 이해했지 지금? 얘를 이렇게 뭔가를 곱해서 A로 나오는 이런 숫자가 1이잖아. 그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애. 여기서 행렬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애가 뭐야? 영행렬도 가능하겠지만, 그지? 뭐인애도 영인자 행렬도 가능하다고 내가 말하는 건 그래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영행렬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행렬에다가 뭘 곱했거든? 근데 얘가 A가 나오게 만들어준 행렬이 있냐라고 내가 물어보면 있어. 일단 그 행렬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뭐냐? 그냥 이렇게 생긴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이 대각선의 왼쪽 위에서 아래로 오는 이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위 행렬 우리는 알파벳으로 라지 2라고 쓸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니네한테 1, 2, 3, 4라는 행렬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곱했거든? 근데 얘가 1, 2, 3, 4가 만들어지는 행렬이 존재해.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이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 단위 행렬은 결정 나 있어. 무조건 뭐냐면 1, 0, 0, 1일 겁니다. 얘를 우리는 이 행렬의 단위 행렬이라고 말할 거야. 자, 실제로 계산해볼게. 뭐 나와 얘들아? 1 나오는 거 맞지? 2 나오는 거 맞지? 3 나오는 거 맞지? 4 나오는 거 맞지?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반대를 보여줄게. 자, 쌤 1, 0, 0, 1이랑요 1, 2, 3, 4를 곱하면 똑같이 1, 2, 3, 4가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할게. 나와. 해봐. 뭐야? 1 2 3 4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지금? 1 2 3 4 나오잖아. 아, 이런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우리가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뭔지는 알았잖아. 그치?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해했습니까? 정사각 행렬에서만 단위 행렬이 가능해. 이해했지? 2 곱하기 3행렬은 당연히 단위 행렬이 존재하잖아. 교환법칙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해도 A랑 B가 안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A랑 B랑 같아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 자, 지금 얘들아, 지금 여기서 니네가 뭐를 알았냐면 A 곱하기 2 행렬과 뭐가 같다라는 걸 알았어, 얘들아? 2 곱하기 A 행렬이 같다라는 걸 니네가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래서 A 곱하기 2 행렬, 다시 말해서 단위 행렬은 교환법칙이 가능해져.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교환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지. 어떤 행렬의 단위 행렬은 항상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내가 또 눈으로 보여줬잖아.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를 쓸 수 있어지지? 그렇지. 곱셈공식을 쓸 수 있어. 그래서 A 플러스 뭐 이 행렬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되냐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이다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선생님 뭔가요? 하는데 잘 봐. A 제곱 플러스 4A2 플러스 4E의 제곱이겠지. 원래대로라면 곱셈공식 쓰면 이해했니 여기까지? 근데 나 2는 단위 행렬이라며. A 곱하기 2행렬은 결국 2행렬 아닙니까? 이해했어? 2 곱하기 2행렬이 결국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버린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얘들아 얘가 그 행렬의 단위 행렬일 거라고. 얘들아 이거는 지금 아까 내가 지금 자강에 물어본 거는 야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지.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지. 이건 그냥 교환했는지 안 했는지 니네 눈에 보여? 그냥 똑같은 걸 똑같이 써놨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지 그지? 이건 뭐 교환법칙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건 그냥 교환법칙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논하는 게 존나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니네한테 말하고 있는 야 3 곱하기 3이랑요 3 곱하기 3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당연히 왜 똑같아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해서요라고 말 안 하지. 똑같은 거 2번 곱했는데 그럼 당연히 야 똑같은 거 2번 썼는데 당연히 똑같은 거지. 이게 뭐 교환법칙 성립해서 이런 말 쓰는 거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잘 들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거꾸로 다시 말하면 단위 행렬일 거라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지 내가 하는 말? 그래서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세 번째. A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A행렬은 같아.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가 솔직히 행렬이 끝이야. 실수배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실수배가 성립하냐고 묻는 건 방금 위에서 다시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실수배에서 실수배에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실수배라는 거랑 얘들아 행렬의 곱이라는 거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지금 쌤 이거지. 쌤 3A랑요 A 곱하기 3이랑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나? 당연히 똑같은 거지, 그지? 이거 뭐 내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지, 그지? 3 곱하기 A 행렬과 A 곱하기 3 행렬은 똑같습니까? 똑같지. 이건 뭐 교환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지? 이거는 당연히 니네한테 쌤 3에 1, 2, 3, 4라는 행렬가요? 1, 2, 3, 4에 같습니까? 같지?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이거야. 결국 니네 행렬을 곱하기 할 줄 아니? 행렬을 곱하기 할 줄 아니? 첫 번째, 행렬은 교환법칙이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되게 중요한 내용. 물론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긴 하겠지. 있긴 하겠지, 그지? 재수 좀 있긴 하겠지. 반드시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야. 왜 반드시 불가능이 아니야? 그 반대로 얘도 있잖아. 얘도 있잖아. 얘뿐만 아니랑 똑같을 수도 있긴 해, 얘들아. A, B랑 BA가 같을 수 있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 니네가 생각해봐도 뭔가가. A 곱하기 B 행렬, B 곱하기 A 행렬 운이 좋아서 똑같아질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 그 왜 그런지 벌써 보여줬잖아. 벌써 왜 성립하지 않냐? 모양이 다를 때도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양이 같을 때도 당연히 이쪽에 행과 이쪽에 열을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 현실적으로. 그러면 얘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렬의 곱에서 뭘 사용할 수 없다 얘들아?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해. 이걸 가지고 거의 다 니네한테 문제에서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뻔하지 않아? 야, 행렬의 특징이 뭐야 지금? 행렬이 곱하기가 되게 특이하지? 그러니까 행렬의 곱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근데 행렬의 곱하기 솔직히 3번만 풀어보면 다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행렬의 곱에서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존나 특이한 점이 바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니네한테 존나 물어보는 게 곱셈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얘들아. A 플러스 B행렬과 니네한테 A 마이너스 B행렬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니네가 쌤 얘는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요 이렇게 계산할래요 하면 틀리는 거라고. 왜? 얘들아 얘는 무슨 행렬이 답인 거야? A제곱 플러스 BA 마이너스 A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행렬로 계산을 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쓰는 기준이 뭐예요? 뭐라고? 저렇게 행렬 높을 때 쓰는 기준이 뭐예요? 어? 아니 저기 첫 번째 A랑 어. 두 번째 B랑 하는 거예요. 너 곱하기 못해? 이렇게 곱하지 않아? 아, 네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야 그럼? 쌤 얘를 왜 얘부터 쓰고 얘부터 안 썼냐 이거 묻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럼 미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건 당연히 얘들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는 그냥 보통 곱셈공식이라서 그냥 이렇게 난 써준 것 뿐이고 얘는 얘들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아까 행렬의 덧셈은 분명히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너 이거 곱하기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마이너스 안 써도 돼요. 어디 마이너스를 안 써도 된다는 거? 어디? 어디 앞에? 저거 A랑 처음에 A 곱하고 두 번째로 A랑 마이너스. A랑 B랑 곱해서 내가 마이너스 안 썼어? 아 저렇게. 자 어쨌든 행렬의 곱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곱셈 공식이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걸 니네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영인자 행렬 때문에 가능해져 버리니. 얘들아 A 곱하기 B 행렬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다라고 니네가 문제를 풀면 절대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한 점들이야. 지금 니네가 안 헷갈릴 것 같지만 니네가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들이야. 얘들아 이게 이 세 가지. 이거 니네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니네 옛날에 우리 복소수 배울 때 솔직히 지금 니네 이 복소수 배울 때 이거 계산 얼마나 좀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어려웠니? 왜 어려웠냐면 니네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4 나오잖아. 그게 존나 어색하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4이제곱이라고 계속 쓴 다음 마이너스 4로 바꾸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지금은 그냥 니네가 계산이 되잖아. 그런 역할이야. 지금 이게 처음에 니네가 마음대로 막 곱셈공식을 막 쓰고 있을 거야. 니네도 모르게. 또는 니네도 모르게 마음대로 막 A랑 B랑 막 자리를 교환법칙이 되지도 않는데 막 교환법칙을 쓰고 있을 거야. 니네가. 그게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단위행렬이라는 새끼가 존재하는데 단위행렬의 역할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실수의 1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A 곱하기 2행렬과 2A 곱하기 2행렬. 그래서 단위행렬은 서로 역행렬이 가능하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게 여기 나오네. 오, 자, 얘들아 이거 팁. 이거도. 나도. 얘들아 이거는 좀 외워놓으면 좀 편한 건데 여기 나오네 얘들아. 이거는 좀 편해 외워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행렬이 그냥 특이한 행렬이야. 1, A, 0, 1. 약간 단위 행렬처럼 생겼는데 0자리에 A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를 만약에 두 번 곱하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결과부터 말해줄게. 그냥 1, 2A, 0, 1이야. 왜요? 직접 해봐. 곱해봐 둘이. 근데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1, A, 0, 1을 세 번 곱해봐 그러잖아? 그럼 내가 결론부터 말해줄게. 뭐가 나올 거냐면 1, 3A, 0, 1이 나올 거야. 왜요? 곱해봐. 곱해보면 돼 그냥. 근데 귀찮아서 내가 한 번만 보여줄 거야. 잘 봐. 제곱 얘 3승이 뭐야? 1, 2A, 0, 1 곱하기 1, A, 0, 1이잖아. 뭐야 얘들아 얘는? 1. 따라하고 있는 거 봐. 됐지? 여기는? 얘는? 1. 아이고 어려워.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외워놓으면 좀 편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꾸로. 만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1, 0, B, 1의 n승. 단위 행렬처럼 생겼는데 0자리에 그냥 다른 게 들어가 있을 때 이럴 때. 뭘까? 1, 0, MB, 1.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니네한테 가끔 어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니까. 야 1, 0, 마이너스 5, 0에 1에 4승을 구하래. 물론 못 구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4번 곱하면 돼. 4번 곱하면 되거든? 근데 난 4번 곱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요 두 개는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꼭 좀 기억해놔. 자, 두 번째로는 이거야. 안 외워도 돼. 전 외우는 거 존나 싫은데요? 안 외워도 돼. 계산하면 되니까. 자, 자, 두 번째로는 얘들아, 여기에 A0, 0B. A형, 0B. A형, 0B. 이번에는 1자리에, 원래 여기 1자리들이잖아. 1자리에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 이걸 n승하라고 하잖아? 그럼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A의 n승, 0, 0, B의 n승 이렇게 나와. 해봐. 자,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1, 0, 0, 2를 제곱 한번 해볼까? 뭐야? 1, 0, 0, 2, 1, 0, 0, 2. 아이고, 힘들어. 뭐야? 아이씨, 더 크게 해버릴까, 이렇게? 이렇게. 뭘까? 3, 9, 0 0, 0 0, 4, 4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외워놓자고. 그럼 얘가 3승하면 뭐였겠니? 27, 27, 0, 0, 8이다라고.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에서 외워놓자는 거. 이해했습니까? 여기 팁이 하나 쓰여 있으니까. 너무 수일 때는 뭐가 음수일 때 왜 안 돼? N은 자연스러운 n이 뭔데? 거듭제곱인데 너 마이너스 1승 할 수 있어? 해봐. 좀 알려줘. 알려줘. 나 좀. 자, 나중에 배워.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우리 역행렬이라고 해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그렇지? 지금은 니네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 아니, 나누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어. 몰라도 돼. 역행렬. 아이씨, 굳이 말하려면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얘를 단위 행렬로 만들어주는 이 행렬을 우리는 A의 역행렬이라고 말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자, 벌써 다 설명이 끝났어. 야, 솔직히 뭐 어려운 거 없잖아. 또 문제 풀으면 헷갈리긴 하는데, 자, 행렬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거 먼저 계산하고 곱하나, 이거 먼저 계산하고 곱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선생님, 왜요? 계산해봐, 알겠어. 그냥 계산해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직접 써보고 알겠지? 지금 안 하겠습니다. 분배법칙 마찬가지로 해다. AB 곱하기 A,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잘 들어봐. 얘랑 얘가 같냐라고 물어보면 같겠어, 다르겠어? 같아, 달라? 같아, 달라? 아이씨, 이건 당연히 다른 거고, 잠깐만. 이씨, 내가 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거였겠지, 잠깐. 얘랑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달라? 아니 달라요. 대세 따로 알겠지? 같아, 달라, 얘들아? 다르다고. 왜 달라? 얘는 AB지만 얘는 BA잖아. 그러니까 이 곱하기를 어디다 해주느냐에 따라서 값이 틀려진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자, 아까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줬고, 자, 맨 마지막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얘들아,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실제로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자, 교육과정에 없는데, 그럼 여기 왜 써놨냐? 여기 팁이라고 써놨겠네, 그럼. 그지? 팁이라고 써놨네, 그지? 그 위에 있는 애들아, 그 위에 있는 애도 솔직히 그냥 팁이라고 써놓고 니한테 뭔가 힌트를 하나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빠르다, 그지? 얘도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케일리랑 해밀턴이랑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알겠지? 자, 각각 다른 사람의 정리인데, 이 행렬의 정리는 당연히 교육과정에서 니네가 배우진 않지만 그냥 설명을 할게. 언제 졸라 많이 쓰냐면 니네 행렬이 곱이 생각보다 좀 빡세지. 그래서 차수가 막 A를 3번 곱하라, 막 A를 4번 곱하라 이러면 좀 짜증나지. 그 차수를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줘. 케일리 해밀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얘들아, 차수 줄이기 문제야. 얘들아, 차수 줄이기. 차수 줄이는데 엄청나게 얘가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얘들아,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A 행렬이 만약에 그냥 A, B, C, D라고 하잖아? 그럼 이 행렬은 반드시 뭐가 성립하냐면 반드시 졸라 특이하게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 하잖아? 항상 영행렬이 나온대. 왜요? 라고 하면 그냥 계산해봐. 곱해서
이 새끼 행렬 두 번 곱하고 이거 실수배 A고 여기다 단위 행렬 더하잖아. 항상 영행렬이 나온대. 이게 왜요라고 하면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둬.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니한테 A라는 행렬이 만약에 1, 2, 3, 4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니네한테 만약 문제에서 야 A 제곱을 구해달래. 구할 수 있어. 물론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들아,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이 훌륭한 수학자가 만든 정리가 뭐가 있냐면 항상 A가 이거잖아.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얼마야? 5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얼마 얘들아? AD 마이너스 BC 얼마야? 마이너스 6, 2는 영행렬이래. 응? 아, AD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2. 아, 누가 6이라고 불렀어? 자, 어떤 새끼야, 자꾸 자. 얼마 마이너스 2지, 그지?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있어?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따라왔니? 그래서 A 제곱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5A 플러스 2 행렬을 계산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했니? 쌤, 그럴 바에 저는 그냥 이거 두 번 빨리 곱할 건데요? 해도 돼. 근데 니네한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쳐보자. A의 4승 플러스 3A의 뭐 제곱 플러스 뭐 A 행렬을 계산해라 이러면 쌤, 전 4번 곱할 건데요? 하면 뭐 그렇게 풀면 돼. 원래 그걸 원하는 게 여기 수학이야.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건 이게 맞아. 하지만 우리는 얘 차수를 줄일 수 있다고. 이걸 알잖아 우리가. 그럼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요걸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얘가 이거니까 5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져 버리지? 곱셈 공식이 가능해져 버렸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럼 니한테 이걸 계산해라. 그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5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4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맞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까 내가 좀 전에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A를 해서 얘가 원하는 건 얼마겠어요? 28A 제곱 플러스 21A 플러스 4, 2가 돼버릴 테고. 그래서 얘는 28에 A 제곱이 뭐였다고 얘들아? 5A 플러스 2였다고. 플러스 21A 플러스 4, 2가 되니까 실제로 계산하니까 얼마인 거야? 숫자 존나 크네? 얼마야? 58에 40에다가 142 하니까 161A 플러스 56, 2에다가 62를 계산한 게 이거의 결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기가 더 편할 거 아니야. 이거 4번 곱하려면 조도 빡셌겠지. 숫자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 아니냐고 현실적으로. 아 자꾸 팩까? A만 있는데 팩까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지 지금? 귀가 열려 있는 거지 지금? 자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말했지 얘들아? 단위 행렬이 들어가는 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새끼라고 내가 말했지.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근데 나한테 곱셈 공식을 써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A 그냥 단위 행렬을 안 받고 정하로만 뭐 A를 단위 행렬로 바꿀 수 있어나? 바꿔줘봐. 어떻게 하면 단위 행렬로 바꿀 수 있는? 좀 알려줘. 그러니까 좀 신기한 거 좀 나 좀 알려줘. 나도 좀 배우자. 니네 그냥 되게 이렇게 풍부한 상상력을 나한테도 말해줘봐. 나도 좀 배워서 다음부터 가르치게. 어떻게 하면 되지? 얘 어떻게 단위 행렬로 바꿀까? 그냥 A에 대한 어. 저런 4차원 형식 있으면 4차원? 4차원까지 가? A에 대한 4차원 형식 있으면 4차원? 4차 방정 아 4차 방정식 있으면 그거를 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인수분해가 얘가 만약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좀 밑에 있는 조식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네. 그럼 얘 인수분해해서 어쩔 건지 한번 볼게. 자, 그래,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 볼게. 자, A 3승. 그렇지. 플러스 3A. 플러스 2라고 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자, 그 다음
행렬이 두 개가 아니니까 만약 된다면은 어. 안 바꾸고 인수분해 해버려도 되는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했잖아. 인수분해 해버렸어. 해버려도 되지. 인수분해 하려면 할 수 있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아, 삼성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삼성 정도는 계산하자. 그래서 이걸 계산한 다음 나중에 다시 A를 곱하자. 아, 선생님 A 4승 못 하는데 삼성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지. 개소리 좀 작작짓거리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봐. 여기서 의미가 야야야 잡수를 하지 마. 자, 봐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자 4E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또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잘 들어봐. 얘는 뭐야 얘들아?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돼.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건 단위 행렬이라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자, 선생님 얘 인수분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얘 뭐라고 쓸 거야 얘들아? A-4에 A-2는 영행렬이다라고 쓴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니네한테 물어볼게. 자, 그럼 A는 2행렬 또는 4-2행렬.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당연히 틀린 말이지. 왜? 그렇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쌤 그럼 A는 2 아니면 2, 4이겠네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알겠지? 왜 아니냐면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존나 많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니네가 조심해야 돼. 생각보다 이게 헷갈릴 거야. 니네가 뭐가 헷갈리냐? 그냥 이런 계산들이 니네가 너무 흔하게 해오던 계산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이 켈리 해밀턴 정리는 차수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은 만약 얘들아 이 행렬이 성립한다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야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그래 아까 전에 그래 요걸로 볼까 그냥? 자 이게 성립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A는 2 아니면 4E가 될 수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니네한테 쌤 그럼 여기서 A 행렬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라고 니네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여기가 A, B, C, D라면 뭐야 얘들아? A 뭐? 플러스 D는 뭐고? 마이너스 5면서 마이너스 5? A 플러스 D는 얼마고? 5면서 AD 마이너스 BC가 얼마? 4이겠네요 라고 내가 니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행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 행렬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말했잖아. 그럼 내가 거꾸로 이런 행렬을 보고 이거를 유추할 수 있냐라고 내가 니한테 물어본다면 거짓입니다. 얘들아 역은 성립하지 않아. 켈리 해밀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꼭 이렇게 될 필요성은 있질 않는다고. 꼭 얘네들이 더하고 5고 얘네들이 빼서 4일 필요는 없다고. 왜 필요 없냐면 잘 봐. 니네 아까 전에 이거 직접적으로 계산해봤더니 뭐 나왔었어 얘들아? 2 나왔었지. 2 또는 4이 나왔었지.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건 A가 2 또는 4이도 당연히 답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꼭 답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A에 2 대입해봐. 당연히 성립하겠지. 이해했지? 근데 꼭 2랑 4이만 되냐고. 아니라고. 이런 애들이 될 수도 있다고 내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해봐. 꼭 이게 성립하냐? 다시 말해서 이거면 꼭 이게 성립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닌 게 보이지. 왜? A 행렬이 1001이잖아. 이거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A 더하기 D가 5야? 아니잖아. AD-BC가 4야? 아니잖아.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했니? 얘들아 이걸 보고 니네가 쌤 이걸 보고 니네가 아까 전에 구해봤잖아. 이거의 답이. 얘들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까 전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영행렬이라고 하면 A가 2냐 또는 4이냐 이게 성립은 하겠지 당연히.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성립하잖아. 하지만 꼭 이거만 되냐라고 묻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영인장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얘들아 니네 A 곱하기 영행렬인 건 맞잖아. 그런데 내가 물어본 건 A 곱하기 B도 영행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인장렬 때문에 이게 거짓이라는 거지. A 곱하기 영행렬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야. A 곱하기 영행렬은 당연히 영행렬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 A가 2랑 4일 때 당연히 성립한다고 내가 말하는 건. 이해했습니까? 하지만
니네가 쌤 이거를 보면서 쌤 이 새끼 케일리 해밀턴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쌤 얘는 반드시 행렬이 어떤 행렬이 이렇게 생겨야겠네요 라고 니네한테 물어본다면 아니잖아. 왜 아니야? 내가 발레를 보여줬지.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이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참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케일리 해밀턴 정리 내가 미리 말하지만 교육과정 아니 알겠지? 케일리 해밀턴 정리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못 쓰면 그냥 계산하면 돼.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하면 돼. 그런데 니네한테 차수를 줄여주는 역할에서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왜? 2차를 1차로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케일리 해밀턴의 가장 큰 장점은 차수 줄이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한다면 케일리 해밀턴처럼 생긴 이런 행렬. 니네 이것도 딱 봐도 케일리 해밀턴처럼 생겼잖아. 그지? 뭔가 2차, 1차, 0차. 그지? 자, 이거는 제일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얘들아 이거 보면 근데 니네는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이건 니네가 앞에다가 왠지 모르게 A-A행렬을 존나 곱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좌변이 A 3승 마이너스 2는 0행렬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쌤, 곱셈 공식 안 된다면서요? 되지? 왜? 2가 나오는 건 싹 다 된다니까? 단위 행렬과 단위 행렬이 연관성 있는 애 싹 다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걸 딱 보자마자 A 3승이 뭐다라는 걸 알았어? 2다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A 3승 2다라는 거는 뭐를 말해주는 거겠어? A 3승이 2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니네한테 어떤 문제를 출제할 거 같냐? 그 거듭지구 문제. 그러니까 아니 순환성이겠지. 순환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 오메가. 얘들아 우리 I가 왜 유명해진 거야? I를 4번 곱해서 1 나와서 유명해진 거야. 오메가가 왜 유명해진 거야? 오메가를 3번 곱해서 1 나와서 유명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A 3승 2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얘도 반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행렬일 때 A의 500승을 구하라고 하면 존나 신나가지고 500번 곱하진 않을 거 아니냐고 니네가.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거꾸로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 곱할 거야? A 플러스 2. 그럼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A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2, 3승 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니네는 바로 A의 뭐가? 6승이 뭐겠어 얘들아? 이겠지. 그러니까 500도 6개가 반복될 건다 해서 6의 배수를 싹 다 날려버렸지. 이해했습니까?